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나경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만나볼까요? 네, 가상자산 시장에게 지난 5월은 굉장히 잔인한 달로 꼽힙니다. 주요국들의 규제 움직임에 그렇게 뜨거웠던 가상자산 시장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면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면서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상하한가 없이 24시간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장 운영으로 최근 중독자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여러 변화가 일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하락세가 지속됐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8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비트코인. 지난 5월 말에 4천만 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돌연 자동차 구입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가격이 요동쳤고 미국과 중국에서 각종 규제책까지 나오면서 하락세가 계속된 건데요. 머스크가 한껏 가격을 뛰게 만들었던 도지코인도 그렇고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게임업체 넥슨은 일본 법인을 통해서 지난달 비트코인에 1,000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주가 하락과 겹치면서 보도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말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기준으로 현재 가입자를 581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3월에 111만 명, 4월에만 200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4대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약 15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국내 유가증권 시장 하루 평균 거래 대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하락할지 반등할지 아직 전문가들의 예측은 엇갈리고 있지만 급락 현상은 가상화폐의 취약한 구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담당 부처가 없어서 사업자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대책을 내놨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뭡니까? 네, 일단 가장 큰 변화는요. 담당 부처조차 없어 사실상 방치 상태였던 가상화폐 시장을 금융위원회가 맡아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우선 4대 거래소를 포함해서 거래소 60여 곳 전체에 대해 9월까지 당국에 신고하겠는데요. 그동안 신고 요건을 못 갖춘 부실 거래소로 피해가 많았던 만큼 일단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이 거래소 관리를 금융위원회가 감독하고요. 앞으로는 거래소가 직접 코인을 발행하거나 거래소 임직원이 자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저장소에 두어 해킹이나 횡령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는 건 기조가 달라진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정부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화에 나섰을 뿐이고 여전히 가상자산의 위험성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투자의 결과는 바로 투자자의 몫이라는 거죠. 네, 가장 이 관심을 끌었던 게 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가상화폐 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금융상품이 아니라 미술품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해서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요. 내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해서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합산한 다음에 20%의 소득세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루 종일 거래할 수 있고 가격 제한 폭도 없는 가상자산의 특성 때문에 하루 종일 시세를 수시로 확인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중독된 사람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24시간 계속 거래가 되니까 밤낮은 물론이고 뭐 직장, 학교, 집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파악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자는 580만 명입니다. 국내 10명 중 1명꼴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중독을 호소하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어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하는 이들은 2030 세대가 많은 만큼 이 중독 상담의 51%는 20대에서 30대였습니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가상화폐 투자 중인 대학생 68.3%는 투자에 따른 부작용도 호소했을 정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소득이 적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일수록 손해를 보면 그만큼 충격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나 입시, 입사철이 아님에도 최근 정신과나 점집 등에 젊은 층이 몰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업난과 주거난을 정면으로 마주한 세대라서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기대지 않고서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호소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신이 중독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좋은 방법이 있는데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요. 참고할 만한 문항이 있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하루 종일 시세를 확인하고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는 정도가 늘어난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도 중독의 증세로 꼽힙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돈을 빌리거나 돈과 시간 투자를 점점 많이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성공하는 투자는커녕 중독 행동의 반복으로 큰 빚을 지는 등 악순환에 빠질 위험만 커질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노린 사기꾼들의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혹시 아시나요? 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 전문가인 A씨는 이 두 기업이 합작해서 가상화폐를 개발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투자 설명회도 열고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몇 달이면 원금 회수는 물론이고 5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다고 이런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는데요. 실제로 투자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자 40만 원씩 한 달 동안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수익이 났다는 소문이 나면 투자를 위해서 사람들이 더 몰릴 것을 노린 건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0대에서 70대까지 모두 63명입니다. 가정주부와 직장인, 퇴직자 등 직업도 다양한데 피해 금액만 15억 원대, 피해자 가운데는 1억 원 넘게 투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의 범죄는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가상자산 범죄 단속 건수는 지난해 333건으로 2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찰도 주요 시도 경찰청에 금융범죄 전담 수사팀 신설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매번 진화된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도 나경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